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86화 다시 진행자의 자리로 돌아온 허효식이고요. 각자 소개들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예, 이번 주에 극장 가서 한 편도 못 본 이명주입니다. 어, 원래 시사회를 한두 편 보려고 했는데 더워가지고 못 보겠더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막. 그래도 어제부터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더위를 좀 먹었나 보네. 그런 거 같아. 녹음을 하는 오늘 갑자기 가을이 됐다고 예, 맞아요. 그런 날씨라 나 자전거 탈 때나 비 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외쳤는데 얘가 넌지시 저한테 던졌어요. 기우제나 지내달라고. 하여튼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인셉션이고요. 명주군이 정했는데 일단은 청취자 소래눈 마시쩡님께서 네. 인셉션은 어떻게 다룰지, 세 명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인천 상륙작전을 해달라고 그쵸. 그렇게 올리셨는데 네. 제가 통산 4번째로 극장에서 박차고 나가는 아, 중간에 보다 나갔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KBS 기자들을 감봉시켰다고. 안에서 그렇게? 호평 안 내보내서 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게 무섭네.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우와. 600만을 넘었어요. 오.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꺼내왔으면은 이 영화계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부산행의 용서가 되는 가마 감동이 되는 가마 감동 씨. 하여튼 인셉션을 고르신 이유는? 청취자의 반응을 보고서는 선정을 했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결론이 저는 궁금해가지고 네. 일단은 네. 트리비아입니다. 평점을 받은 거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요. IMDb에서 10점 만점에 8.8점, 로튼토마토에서 86%, 메타크리틱에서는 74점의 점수를 받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약 600만 명을 모아가지고 역대 50위권 안에 흥행을 했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인썸니아라는 영화를 찍고 난 뒤에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각본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8년 만에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됐고요. 제작비는 1억 6천만 달러, 그리고 미국에서는 3억 달러를 벌어들였었고요. 미국에서만?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8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호러 영화로 찍으려고 그랬대요. 오. 그렇게 찍으려고 그랬다가 SF로 선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인셉션이 논란표 오리지널 각본이에요. 그 전에 여러 가지들이 동생 조나단이 많이 써주기도 했고, 네.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원작 코믹스가 있잖아요. 그쵸.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했었는데 이게 유일한 오리지널이라고 하고, 네. 디카프리오가 출연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네. 타인의 꿈을 강탈한다는 데에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대요. 그리고 조센 고드 레빗 같은 경우에도 스턴트 없이 액션을 소화하는 면이라든가 오디션을 볼 때 아서라는 역할에 딱 맞춤으로 해가지고 정장을 입고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놀란 감독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 키라 나이틀리, 엠마 로버츠, 유수의 여배우들을 제안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중간에 있는 엘렌 페이지를 선택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해외 로케로는 런던, 파리, 도쿄, 탕헤르, LA 등지에서 했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70mm 필름으로 쓴 거에 비해서 중간중간에 65mm짜리 번갈아 가면서 썼다고 그래요. 네. 유명한 거로는 거의 CG를 안 쓰시잖아요. 그쵸. 기차 씬이 나온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어어어. 그것도 CG가 아니래요. 아, 진짜 그 CG 아니었어? 그게 CG가 아니라 그 기차를 트랙터에다가 덧대가지고 뒤에 화물처럼 그렇게 이어가지고 돌진시키는. 우와,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 쓸고콜.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 현대자동차도 하나 나왔다고. 아, 그래? 그 친구 중에서 진짜 자세히 봤다. 진짜 미치겠더라. 내가 그거 보면서도 되게 놀라긴 했는데. 도배드림 회원이신가? 그리고 꿈의 2단계 할 때 2단계. 아서가 스턴트 하는 거 있잖아요. 호텔에 들어가는 거. 그건 아예 건물을 지어가지고 돌려버리는. 큰 실내 세트장에 건물 같은 거 모형해가지고 맷돌 돌리듯이 돌리면서 찍더라고.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촬영했을 때도 물대포라든가 그런 거 사용해가지고 코브가 욕조에 빠질 때 맨 처음에. 그것도 CG 거의 안 사용하고. 근데 그건 굳이 일본 가서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실내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일본인데.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OST 중에 하나인데 논제레 리그레리안
에비앙 로즈에서 나왔던 곡이 있었죠. 한글 제목이 뭐지? 라비앙 로즈 아니야? 죄송합니다. 라비앙 로즈에서 나왔던. 후회하지 않은가? 한글 제목이? 난 죄송합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었나봐요. 에비앙이라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에비앙 로즈. 지금 진행자가 잠깐 들어갔어요. 아니, 나 한글 제목만 생각하다가 에비앙 정확하게 찍어줬어. 아유 고맙다. 그럼 고맙다. 나도 지금 순간적으로 혹했는데 아, 뭐 어쨌든 간에 완전 밑도 끝도 없는 건 아닌 게 에디트 피아프의 음악.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제곡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멜 역할로 나왔던 인물이 마리앙 꼬테아르잖아요. 그쵸. 라비앙 로즈에서 에디트 피아프 역을 했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고심을 많이 했대요. 그거를 씀으로 인해서 얘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라비앙 로즈.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이 음악을 집어넣었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를 돋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 같은 거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음악 감독인 한스 짐머랑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한스 짐머가 계속 설득해가지고 이건 그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고서는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노래 자체가 혹시 몇 분인지 아시나요? 두 분은? 몇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3분 되지 않나? 2분에서 3분? 3분 정도 알고 있다도. 예, 이게 2분 28초예요. 근데 영화가 148분이잖아요. 그쵸. 런닝타임이. 나 소름 돋았어.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만 소름 하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난 조금 놀랄 줄 알았더니만. 그런 거에 담담한 거 알잖아 우리 둘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도 조금 웃자고 넘어가는 건데요. 논란 특유의 쓸고컬이 또 하나 나왔네. 예. 쓸고컬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주요 인물들 이름을 다 합치면은 드림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되게 유치하다 근데 돔, 로버트, 그리고 임스, 그리고 멜, 사이토 이렇게 합쳐가지고 드림스라는 게 나오는데 아이 드리머 드림. 그리고 피터, 아리아드네랑 요셉 다 합해서 드림스 페이 꿈을 판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노력이 흔적에 보이네. 그리고 토템 팽이가 나오는데 그쵸. 이걸 따온 게 링 어라운드 더 산이라는 소설이 있대요. 팽이가 회전을 하면서 우주도 움직인다라는 그거를 논란이 보고 토템을 팽이로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팽이로 설정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크나이트 2.5편이 아니냐. 캐스팅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캐스팅도 비슷하고 뿐더러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들도 유추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자세한 내용은 저기 유튜브 같은 데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다시 2분 28초의 곡이 흘러나오는데요. 네. 꿈에서 깨라고, 영화에서 깨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주제곡을 틀어준 거래요. 센스 있네. 그리고 프리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DVD나 블루레이를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코볼사라고 회사가 나오잖아요. 코볼사에 관한 이야기 하나랑 그리고 사이토의 꿈에 왜 코브랑 아서가 침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다룬 더 빅 언더라는 프리퀄 작품들이 있대요. 15분짜리인가 그렇다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셉션이라는 의미, 무의식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그걸 인셉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림보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로 있대요. 어떤 게? 그러니까 수면에 빠지게 하는 드림머신이라는 게 존재를 한대요. 지금. 그래? 그게 미군에서 패시브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드림머신을 제작을 했는데 이게 한 기계당 8인 수용을 할 수 있대요. 스타크래프트인 줄 알았는데 8인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게 실제로 사용돼가지고 군사용으로서 꿈속에서 훈련을 하는 8명이 동시에 같은 꿈에서 연결해서 연결을 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충격을 줘서 영화 그쵸. 속에서는 깨우잖아요. 네. 실제로 돼 있는 거는 타이머를 맞춰놓은데요. 양을 조절해서 타이머처럼 해놔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기계가 흥미로운데 나는 지금 같이 꿈꾸면은
게임 같은 것도 굳이 막 컴퓨터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렇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갖다가 거기에서 실현을 시키는 거니까. GTA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꿈속에서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멀티플레이. 근데 비슷하긴 비슷하대요. 재밌는 트리비아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감독부터 일단 소개를 하고 배우까지 소개를 한 뒤에 2부에서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서 예. 저희가 때 다뤘지. 그쵸. 1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 하면은 2017년도에 네. 덩케르크라는 작품이 내정이 돼 있어요. 2차 대전 때 프랑스하고 영국이 독일에게 족발려가지고 유럽 대륙에 탈출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영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반응이 꽤나 좋더라고. 배트맨 시리즈를 맡았잖아요. 네. 비긴즈, 다크나이트 라이즈. 그래서 DC 쪽 영화를 계속 찍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히어로 영화는 안 찍는 거 같더라. 총 제작으로 음. 배트맨 대 슈퍼맨도 맡았어요. 그래? 총괄 프로듀서로 어. 어느 정도 관여만 했었는데 망했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베네플렉이 각본을 한번 써보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간다고.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제가 이번에 커뮤니티 다 돌아다니긴 했는데 네. 너무 유일씨처럼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논란을. 어. 뭐 수식어를 막 계속 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스텔라 1000만 넘고 제가 저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1000만 관객한테 싸대기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논란이 하향색 타고 있다. 인터스텔라 보고서는 그런 걸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놀란 감독 보면서 나이트 샤밀란처럼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아 샤말란 감독? 예. 나이트 샤밀란도 처음에는 굉장했잖아. 뭐 반전도 엄청난 영화들을 그렇죠. 찍었는데 식스센스라든가 뭐. 갈수록 이게 뭐지 싶었는데 놀란데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스 짐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영화 한두 편을 찍으신 게 아니니까 40편 50편 되는 것 같던데. 그렇지. 드림웍스의 사나이라고 나돌기도 하던데. 나이도 아직 그렇게 안 많고. 일단 내가 기억하는 작품만 레인맨, 라이온킹, 라이온킹. 이집트의 왕자, 트루 로맨스, 캐리비안의 해적, 라스트 사무라이, 블랙호크 다운, 아, 다크나이트. 이 사람 노래 특징은 오케스트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웅장한 곡, 스케일이 있는 곡, 그런 곡들을 잘 다룬다는 느낌? 특히 이집트의 왕자 초반에 6분 정도 끌어가는 음악이 있는데 그게 뮤지컬처럼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움직이는 음악이었는데 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또 레인맨에서는 시골 풍경 나는 멜로디 하나 있었는데 쿨러닝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에 또 음악 감독을 맡으셔서 쿨러닝도 내가 처질 때 가끔 웃기려고 보는 영화인데 괜찮은 영화죠. 어.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감독이 아닌가. 타임이라는 곡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인 게 긴장감 있는 예능. 런닝맨 같이. 인상이 꽤 들었죠, 저도. 네. 그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를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브 역할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워낙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전작은 생략을 하고 네, 그렇죠. 배우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예. 뭐, 레버넌트에서 라운지 현상을 탔을 때만 해도 제가 곰이 타겠다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결국 타셨습니다. 저희의 방해 공작을 떠나서. 예. 저는 맷 데이먼이 탈 줄 알았다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서 연기가 잘 이끌어가 나간 것 같아서. 예. 나는 가장 좋아하는 연기는 아무래도 캐치미 이프 유 캔이 아닌가. 아, 예. 거기서의 연기는 재밌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그때만큼 풋풋한 감정을 절대 못 끌어내는 인상이 남아있어. 그렇지. 아카데미는 탔으니까 다른 연기를 하면 어떨까. 비슷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나 레버넌트나 장고 셔터 아일랜드나 디파티드나 블러드 다이아몬드나 이건 수상을 노리는 것 같은 연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나마 괜찮았던 게 에베이터 정도? 아, 엘리베이터. 근데 결국에는 그걸로도 못 탔거든요. 나머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젠 탔으니까 재밌는 역할로. 예. 웃긴 역할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파파라치 찍은 사진들 있잖아. 무총 들고 해변가 뛰어다니고. 아, 그런 사진들. 그런 거 보면 웃기거든요. 다음 배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서 역할을 맡은 조셉 고든 레빗. 전작으로는 매닉, 브릭, 룩아웃, 500일의 썸머, 스팍스, 50대 50, 다크나이트 라이즈, 루퍼, 링컨, 프리미엄 러시, 돈존, 신시티 다크 히어로의 부활,
하늘을 걷는 남자 스노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상 깊게 본 게 돈존이라서 돈존. 아예 감독도 맡고 자기가 주연 맡고 다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동을 받아요. 생각이 남다른 그런 주인공 역할을 맡아갖고 전 나름 재밌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반응은 너무 저질 아니에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하늘을 걷는 남자가 평단에서는 좋았는데 흥행이 완전 폭망했다고 들었어요. 예, 나도 보진 않았는데. 볼만했어 그래도.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500일의 썸머라든가 그게 재개봉을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스오피스에 예. 5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쵸, 그쵸. 예.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매력을 발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셉션에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연기하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500일의 썸머에서는 풋풋한 청년? 찌질남.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또 루퍼에서는 총 쏘는 액션. 돈존에서도 아까 말했던 특이한 인물이잖아요. 특이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는 사이드킥. 사실 얼굴만 보면은 착한 청년일 것 같은 느낌인데 또 그렇죠. 몸이 멋있어가지고 맞는 역할이 여러 가지야. 이번에 파이트 클럽 2 제작을 한다고 그래? 그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셉 고들레빗이 또 후속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감독으로서도 꽤나 역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 재능이 굉장한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노래도 곧잘 한다고. 예. 조셉 고들레빗이 부른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장면 산토끼 그런 거예요. 토끼야? 뭐 그런 거? 하여튼 너무 다재다능해가지고 네. 이대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배우는 사이토 역할을 맡은 와타나베 켄, 일본 배우죠. 예. 전작으로는 키즈나, 태양은 또 뜬다, 라스트 사무라이, 트라이, 배트맨 비긴즈, 게이샤의 추억, 내일의 기억,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지지 않는 태양, 상하이, 용서받지 못한 자, 고질라 정도입니다. 헐리우드에서 각광받고 있는 일본 배우인데 일본 국민 배우? 그쵸, 국민 배우죠 거의. 그리고 거의 줄곧 조연 역할로 많이 나오시긴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조연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주연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인셉션에서 그렇죠. 디카프리오 위험할 때 차로 마중 나가지고 그리고 발음이라든가 그런 게 어색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그래도 영어도 잘하시는 거 편안하게 본 것 같아요. 할리우드에서 대표적인 일본 캐릭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인 것 같아서 예, 자리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할리우드에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도 잘 촬영했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마스크가 좋아서 네.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키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네. 18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영화가 아니라 갤럭시 탭인가 광고 찍은 게 하나 있었는데 딸애를 못 내면서 나중에는 탭 보면서 아 신나라 그랬던 CF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긴 남더라 나는. 나는 이분이 일본어로 와서 고레하다 히로카즈의 영화에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그런 연기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생활 연기라고 해야 되나? 키즈나라 몇몇 편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 예. 그러니까 헐리우드 가기 전에 찍은 작품들도 있어서 그런 역할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수수한 일상 연기를 보여줘도 충분히 어울리고 흥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연기를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 예, 잘 하시니까. 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배우는 코브의 아내 멜 역할을 맡은 마리온 코티야르. 저희가 2번이나 다뤘던 것 같아요. 네, 내일을 위한 시간하고 이민자에서 다루죠. 이민자. 저는 인셉션에서의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일을 위한 시간대 그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죠. 와, 저렇게 수수하게도 변할 수 있구나. 팔색조죠 뭐. 사실 내가 에디트 피아프의 사진이나 영상을 볼 일이 없어서 그냥 에디트 피아프 하면 이 사람이 떠올릴 정도로 벌써 라비앙 로즈에서 너무 각인이 됐어. 그때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은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듯 잘 연기하더라고. 와, 이 사람 뭐지? 싶을 정도로. 하지만 운전은 못 하시는 걸로. 아, 운전 못해? 왜?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운전하다 죽었잖아. 아, 그랬어? 나 라이즈 안 봐서 몰라. 그렇구나. 그리고 조만간에 작품 2개나 3개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쌔신 크리드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나요? 어쌔신 크리드 어쌔신 크리드? 원래는 어쌔신 크리드 캐스팅이 안 됐어요. 다른 배우가 하다가 중간에 투입됐거든요.
게임 원작이랑은 내용 틀리다고 하네요. 아, 다른 내용으로 가는 거야? 예, 아예 다른 걸로. 컨셉만 가져오고? 그렇죠. 다음 배우는 아리아드네 페이지. 역할을 맡은 엘렌 페이지. 네. 전작으로는 더 서드 웨이브, 하드 캔디, 엑스맨 최후의 전쟁, 주노, 트레이시 파편들, 위핏, 피콕, 로마 위드 러브, 더 이스트, 로렌, 탈룰라.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엘렌 페이지. 예, 일단은 엘렌 페이지 하면은 준호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쵸. 임산부 역할로 나왔는데 주인공이 연기를 못하면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주노 내용이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여자의 그렇죠, 그렇죠. 임신한 여성의 심리를 굉장히 잘 그렇죠. 풀어낸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작은 영화도 있었지만 엑스맨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사실은 캐스팅 확정이 안 됐던 거였는데 꼭 이 배우가 해줬으면 좋겠다 감독이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본 작품으로는 로렐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줄리엣 무어랑 호흡을 맞췄는데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다. 진짜로 좋은 연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동성 간의 결혼 그런 게 합법화가 안 됐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갖다가 토대로 만들어졌었다 영화였기 때문에 두 명이 잘 살려준 것 같아서 예. 나는 로마 위드 러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옴니버스라고 해야 되나?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디 앨런. 우디 앨런 영화. 근데 굉장히 풋풋한 그 사랑 얘기를 넣어놨는데 새침대기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거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엘렌 페이지 나오는 영화 보면은 상업 영화도 갔다가 독립 영화도 갔다가 근데 그 딱 중간에 그냥 가벼운 역할 정도 역할이었는데 되게 사랑스럽더라고. 커밍아웃해서 유명해졌지. 커밍아웃과 함께 정치 발언 뭐 한 거 클립으로 많이 떠돌더라고. 사실 외모를 보면은 소녀 같은 느낌인데 꼬부기처럼 생겼어. 그런 거를 자기 무기로 삼지 않는다는 느낌? 아, 그리고 게임으로도 주인공 했었는데 어웨이큰이었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라고 아, 갓 게임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딸 캐릭터 모형이 엘렌 페이지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거일 거야. 아 네. 그래? 그래가지고 엘렌 페이지가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갖고 좀 아, 그랬지. 그런가? 근데 지금 봐도 외형이 비슷해? 엘렌 페이지랑. 영화 연기처럼 게임에서도 연기해가지고 놀랬다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배우 두 명의 배우가 남았습니다. 임스 역할을 맡은 톰 하디. 위장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때 언급을 했으니까 네. 레버넌트에서 조연상 받았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수상은 못했고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나는 게 레전드 쌍둥이 역할로 나와가지고 열연을 해줬는데 영화 자체는 별로일 수도 있는데 연기 하나만큼은 발전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발전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놀랐어요. 저. 뭐 트리비아로는 레전드 개봉할 때 우리나라에 아무한테도 안 하려고 가지고 극장에서 무대 인사를 했다고 비하인드가 있더라고. 예, 원래는 인디 밴드 공연 하나 보려고 그렇게 갔다가 영화사에 연락을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희야 땡큐죠 그러고서는 바로 영화 그 예매 열림과 동시에 30초 만에 매진이 돼버려. 그 공고가 나가는 순간에 왜 현장 예매 했는데도 안 되냐 인터넷 안 되냐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가면서 다 악수해주고 포옹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팬 서비스가 아주 기가 막혔답니다. 멋있네. 레전드 나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 1인 2역인데 몸이 말도 안 되게 커진 거 갑자기 사람이 너무 멋있어진 거야 내 눈에는. 그러니까 나도 요즘 운동하고 있으니까 와 체구를 딱 그렇게 키워놓고 머리 스타일도 멋있잖아. 머리 싹 세운 스타일이라고. 문제가 있던 친구 안경 쓰고 벗고 그 연기할 때는 입에 뭐 물고 있는 것처럼 발음하잖아. 목소리도 그렇고 그거 보고 이 다른 배우인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정도로 연기가 말이 안 돼가지고 외형도 그렇고 뭐 몸은 장기수 브론슨의 고백 때도 좋았지. 제가 예전에는 몸으로 연기하는 배우라고 비하 아닌 비하를 했는데 비하였어요 이게? 액션이라든가 그런 거에만 출연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같이도 하고 싶어요. 그 레전드 같은 거 보면서 정말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각에선 조세호 닮았다고 하더라고. 야 그거는 야 그건 아니다 진짜. 에이. 레전드에서 스투빨이 졸라 간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방에 살았어. 갑자기 조세호의 등장은 씨발 조세호랑 비교하더니
이런 씨 조세호 왜 여기 안 나와요? 왜 여기 안 나와요? 불참러. 예, 드립 치고요. 예. 뭐 차기작으로는 논란이랑 같이 뭐 예, 덩케르크. 덩케르크에 나온다고. 예.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 배우 로버트 피셔 역할을 맡은 킬리언 머피. 전작으로는 참호, 디스코 피그, 28일 후,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논란표 배트맨 시리즈, 나이트 플라이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인타임, 브로큰, 트랜센던스, 하트 오브 더 시, 그리고 차기작 덩케르크까지. 이 사람 얼굴 보면 알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잘 모르겠던데? 아, 진짜? 잘 모르겠나? 어. 근데 이름을 잘 몰라요, 사실은. 논란의 배트맨 시리즈 첫 번째. 거기에서 아, 빌런으로 나왔던 거야? 빌런으로 나왔었죠. 그랬구나. 네. 다크나이트 초반에 나왔다가 족발리고 그냥 퇴장하는 뭐 이런 역할. 네, 그런 역할로 나왔었는데 논란이 되게 애지중지하나 봐요. 이 배우를? 네, 곳곳에 좀 나오기도 하고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었죠. 예. 거기에서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인상적인 연기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악당 연기에 이번에도 물론 악당이라고 하기에는 악당? 애매하긴 한데 악당은 호브 패거리지 얘는 희생자 아니야. 그렇지 희생자인데 새님 느낌 아닌가? 예, 통수 맞는 역할이잖아. 이용당하는 역할. 트랜센던스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셉션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더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